이완의 독한 이야기. 최근 유럽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평범했던 아시아 브랜드의 이미지를 깨기라도 하겠다는 듯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단순한 생존 전략 그 이상의 공격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투자들이 있었을까? 7년 보증 사진. 기아 자동차. 파격적 자동차 보증 기간. 유럽에서 현대와 기아. 기아는 2010년 시작과 함께 7년 무상 보증 기간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 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현대자동차 역시 5년 무상 보증의 주행거리 무제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유럽의 자동차 매체들은 이 무상 보증 서비스를 현대와 기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독일 전문지의 비교 테스트만 봐도 보증 서비스 부분에서 많은 플러스 점수를 얻었다. 소비자의 긍정 반응은 당연히 예상된 일. 두 회사의 파격 서비스 영향 때문이었는지 이후 많은 제조사가 무상 보증 기간을 늘려가고 있다. 피터 슈라이어 사진. 기아 자동차. 유럽 고급 인력들 대거 스카우트 무상 보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인 2006년, 기아는 자신들의 자동차 디자인을 한 독일인에게 맡겼다. 아우디 등에서 활약하며 세계 세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불린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한 것이다. 그의 한국행은 당시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폭스바겐 그룹의 의장이었던 페르디난트 베히가 그를 놓친 곳을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루크 돈카볼케와 영국 출신의 사이먼 로스비 등도 폭스바겐 그룹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독일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는 BMW 출신의 토마스 브리클레가 책임지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유럽의 인재들을 지금도 현대자동차가 끌어모으고 있다. 이들은 디자인과 성능을 향상하는 것 못지않게 유럽 현지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고 회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마케팅에도 이 유럽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현대자동차. WRC 등에도 투자. 적극적 인재에 대한 투자만큼 유럽 자동차 시장의 거점을 마련하려는 또 다른 노력들도 이어진다. WRC 세계 랠리 챔피언십과 독일 TCR과 같은 자동차 대회에 나가기 위한 레이싱팀을 위한 법인을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고 수준의 메카닉부터 드라이버까지 유럽인들이 현대마크를 달고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이다. 2013년에는 독일 자동차 트랙의 성지라고 불리는 뉘르부르크링 한쪽에 테스트 트랙을 현대가 마련해 그들 표현대로 유럽 주행 감성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디자인 센터가 들어가 있는 독일 법인 건물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열리는 박람회장 바로 옆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보면 된다. 그렇다 보니 현대와 기아차가 유력 독일 전문지에 의해 비교 테스트가 될 때면 어떻게 조율된 모델을 내놓을지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매체의 비교 테스트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고성능부터 슈팅 브레이크까지 새로운 시도들 현대와 기아는 유럽에서 가성비로 타는 차라는 인상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쉽지 않았다. 성능에서 일단 경쟁 모델들에 비해 부족했고 소비를 주도하는 30, 40대 유럽 남성 운전자들은 무난하기만 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성능 향상이다. 독일 매체들의 비교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물론 무상 보증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러면서 풍부한 기본 사양 가격으로 얻은 점수도 컸지만 물강한 서스펜션이 보강되고 날카롭지 못했던 조향감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만 유럽의 주요 브랜드들이 다 가지고 있던 고성능 브랜드 하나 없던 현대도 M이라는 자신들만의 고성능 브랜드를 소유하게 됐다. 여기다 현대의 i30 패스트백, 기아의 프로시드 GT라는 좀처럼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변형 모델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i30 패스트백 사진 현대자동차? 유럽도 SUV 바람이 거세지만 아직까지도 C세그먼트 준중형급은 중심이다. 기본 해치백, 외관, 그리고 쿠페형 3도라는 기본 라인업이 C세그먼트를 바치고 있었다. 하지만 3도와 콤팩트 해치백 시장은 거의 죽은 시장이 되었다. 바로 이 자리에 현대는 패스트백과 해치백을 결합한 모델을, 기아는 프로시드 GT라는 첫 번째 슈팅 브레이크를 내놓았다. 슈팅 브레이크는 승객용 2도의 사냥용 개와 사냥 장비를 싣는 해치로 되어 있는 3도 자동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통은 고급 브랜드에서 외관을 쿠페형으로 고급스럽게 다듬어 내놓았을 때 이를 슈팅 브레이크라 부른다. 그런데 그것을 기아가 시도한 것이다. 당장 독일의 슈피겔 같은 매체는 파나메라를 닮았다고 대놓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아가 괜찮은 스타일의 자동차를 내놓았다며 여러 언론에서도 다뤘고 이는 대중의 관심 끌기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시드 GT 사진 기아 자동차? 어디까지 투자하고 얼마나 열매 맺을까? 이렇듯 다양한 시도를 한 현대와 기아이지만 아직도 진입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컨버터블이다. 한때 진지하게 생산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국과는 달리 유럽 등에서 컨버터블은 인기 있는 차종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투자 대비 효과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만약 컨버터블까지 내놓게 된다면 현대나 기아로는 거의 모든 차종을 다 다루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판매량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어쩌면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현대자동차 독일 법인 전경 사진 현대자동차? 독일에서 이런 현대와 기아의 변화 과정을
오랜 세월 지켜보며 한국에서처럼 계산기 두드리며 판매량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로는 유럽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재 자동차 문화를 깊게 이해하려는 태도,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태도의 변화를 만든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법은 긍정적이다. 겉돌며 그저 탈 만한 자동차나 만들어 명맥을 유지하는 제조사로 머물 게 아니라면 지금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나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씁쓸함이 하나 있다. 이 열정과 도전이 왜 내수시장에서는 선명하게 안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잘만 팔리는 그런 시장이라서 이미 보장받은 시장에서 절박하기란 쉽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보이는 간절함의 반만 있어도 내수 시장에서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박수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현재 독일에 살고 있으며 독일의 자동차 문화와 산업계 소식을 공유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